매일 아침 7시에 그날 나온 신문에 있는 모든 소식을 정리해서 엑기스만 이메일로 전달해주는 분이 계십니다.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님 모시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현장 인식하고 실제 의료 현장하고 어떻게 다른지 비슷한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몇 시에 일어나서 작업하세요? 7시에 항상 이메일 보내시던데 슬로우 뉴스 3시 반에 일어나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아침에 조찬 모임이 있어서 네. 뉴스레터를 6시에 발송했고요.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작업을 했습니다. 와, 그러면 네. 이거 가장 잘 정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에 국정브리핑에서 네. 의료 현장에 사실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원활하게 잘 작동하고 있다라고 해서 가뜩이나 이 끓어오르는 여론이 막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과연 그 현장에 가보긴 했나? 아니면 과거 대판 논란처럼 대통령이 가본 병원만 잘 들어가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대파 논란하고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겠네요. 대통령이 왜 제대로 보지 못하느냐? 아니면 참모들이 제대로 현장의 그 고충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느냐? 대통령이 구중궁궐에 갇혀서 진짜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 응급실 상황이 어떤가요? 많이 보도되고 있죠. 그렇죠. 이 전남에서 교통사고 환자가 전국에서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결국 죽었다. 이게 현실이다라고 대한 응급의사학회장이 그런 말을 했고요. 또 정말 놀라운 게 김한규 의원, 제주도 출신이죠. 국회의원이죠. 예, 네, 이분이 민주당이고. 아버지가 병원장 출신인데 아버지가 응급실을 뺑뺑이를 돌다가 결국 돌아가셨다. 며칠 전에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입원을 못했고 세상을 떠났다.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고 이분 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분이 저녁에 넘어져서 이마가 깨졌는데 무려 응급실 22군데에서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옛날에 다니던 병원에 찾아가서 신분을 밝히고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가 없었다.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다라고 했는데 이거 그 기사가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던데요. 김종인 정도 되는 사람이 자기 백을 써가지고 아는 병원에 전화를 해서 이제 자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인 같으면 이렇게 백을 쓸 수 있었겠느냐. 한편으로 보면 김종인 같은 사람도 응급실 자리를 못 구할 정도로 어렵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김종인이라고 해서 좀 더 뭐 세칙이 안 됐다는 건 그만큼 의료 현장이 뭐 잘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그만큼 열악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김한규 의원 같은 경우도 비슷한 케이스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아버님은 병원장 출신이니까 의사 출신이신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본인의 그 네트워크나 이런 걸 활용해도 네. 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다. 이런 실제로 얘기가 그 되잖아요. 의사들 말 들어보면 지금 누구를 뭐 봐주고 말고 할 것도 아니고 당장이라도 지금 뭐 그 며칠 전에 남궁인 이 교수 같은 경우는 저녁에 3명의 응급 환자들 받아가 혼자서 3명 그 심폐소생술 하고 이쪽에서 또 다시 하고 5명을 한꺼번에 본 적도 있었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볼 수 있으면 봤을 것이다. 근데 만약 그 상황에 3명을 더 받았으면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받는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응급실에서 옛날에 5명, 최소 5명, 6명이 있던 병원을 전공이 1명에서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환자가 늘어나면 받으면 죽으니까 응급실 상황은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 응급실 의사 수가 줄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부는 73% 수준으로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의사 숫자가 네, 응급실에 있는 이제 전공의도 있고 간호사도 있겠지만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전문의잖아요. 네네네. 전문의 수가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김윤 의원이 이분 이제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이죠. 그분이 이제 보건복지부 자료를 받아가지고 가공한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이제 작년 말하고 비교하면 지금 꽤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파란색이 전문의, 빨간색이 전공이고요. 전공의는 인턴 레지던트들이죠. 여기 이제 회색 부분은 이제 탓과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응급실이 부족하니까 뭐 소아과나 내과 의사들이 이제 응급실 당직을 서는 거죠. 저기 보시면 지금 정부가 73%로 하는 것은 저 회색 부분을 빼고 그래서 이제 73%라고 하면 27%만 줄었다는 거죠. 별로 안 줄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탁과 전공의들, 탁과 전문의들까지 빠진 상태에서 보시면 대략 한 절반 정도로 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44% 정도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빼고 지금 빨강 파랑만 묶어가지고 27%밖에 안 줄었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 본질을 왜곡하는 거고요. 지금 보면 과거에 그러니까 뭐 10명 했던 그 병원을 지금 전공이 6명이 하는 상황이고 6명이 한꺼번에 있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또 교대 근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낮에 근무하고 저녁에 쉬고 그래서
이대 목동병원 같은 경우는 전공의 한 명이서 환자 뭐 죽어가는 환자들 6명, 7명 한꺼번에 본다는 거죠. 보고 아침에 거의 쓰러져가지고 집에 가서 잠깐 눈 붙이고 나서 저녁에 또 13시간 근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병원들이 의사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도저히 감당 못하니까 지금 강원대병원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그 저녁에 셧다운을 하고 있고요. 아, 문을 닫았어요? 예. 저녁에 응급실 자체를. 응급실 문을 닫았습니다. 응급실이 그래서 아니네요. 며칠 전에 이제 그 연합뉴스 르포를 보니까 강원대병원 앞에 가서 봤더니 환자가 오면 못 받습니다.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아동 응급 환자 봤는데 어른들 안 받고 그러니까 이제 인근에 춘천 성심병원이나 인선병원으로 가라고 안내를 하는데 거기도 사실 환자가 그 의사가 많지 않은 상황. 그래서 강원대병원은 전문의 5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3명만 남아 있는 상태라는 거죠. 옛날 5명이 하던 걸 3명이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대로 가면 의사들이 먼저 쓰러질 상황이니까 저녁에라도 쉬자라고 했고요. 심지어 6명을 채용하기로. 이 요즘 응급의학과 의사들 연봉이 3억에 4억 정도 됩니다. 4억을 준다고 하는데도 아무도 안 온다는 거죠. 당연히 안 오는 걸 지금 다들 각각 지금 있는 병원에서도 못 버티는 상황인데 월급 많이 준다 옮겨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다가 보통 이제 전공의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제 그 의사를 병원을 옮기는데 지금 전공의들이 다 지금 그만두고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4억, 5억을 준다고 해도 채용을 못하는 상황. 그래서 6명이 지금 결혼인 상황이고요. 강원대병원, 세종대, 충남대병원 이렇게 모든 여러 병원들이 지금 하나둘씩 셧다운 상황을 가고 있고 이게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죠. 정부는 그래서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말하는 건 거기 빠뜨린 게 뭐냐면 지금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지금 몸빵을 하면서 거의 그 쓰러져 가면서 지금 겨우겨우 버티고 있으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응급실 뺑뺑이라고 하지만 이게 과거와 비교하면 과거에도 뺑뺑이 있었잖아요. 과거에도 김한규 의원 아버지 같은 분들이 억울하게 뭐 병원 있었죠. 찾다가 돌아가신 네. 경우 있었을 것이고 뭐 이 병원을 몇 군데를 전전하다가 뭐 이렇게 충남에서 충북까지 하고 안 돼서 서울까지 올라오는 그런 사례들이 과거에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은 필수 의료, 응급 의료는 여전히 과거나 지금이나 부족했다. 지금은 특히 더 이 전공의들 빈자리를 전문의들이 진짜 헌신을 다해서 혼신의 힘으로 지금 맡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이 의사들이 쓰러지게 되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정부가 원활하게 잘 작동하고 있다고 말하면 지금 현장에 있는 의사들이 얼마나 그 화가 치밀겠어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목숨을 걸고 자기들이 지키고 있다. 이 상황을 잘 돌아가고 있다고 말하면 그건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 밤에 그냥 문 닫아버리는 응급실이 생기고 그러면 강원대나 뭐 세종, 충남대 네. 병원 뭐 이런 데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네. 그게 응급실 뺑뺑이 하나의 원인이 일단은 되겠네요. 그 그렇죠. 원인도 있고 기존의 의사들이 그 남궁인 의사처럼 네. 너무 바쁘기 때문에 3명, 5명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면 그분들도 위중한데 한 명 더 받으면 더 받으면 더 위중해 주실 수가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한 사람 못 의사가 받는 볼 수 있는 거고. 게 보통 2-3명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이제 7명, 10명까지 보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1명을 더 받으면 다른 누구가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죽더라도 그러니까 못 받는다. 다른 병원을 보냈는데 그 병원들도 다 지금 환자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죠. 뺑뺑이 핵심은 그런 두 가지의 네네. 상황이군요. 네. 현재 응급실이 인력이 부족해서 의사 네. 인력이 부족해서 환자를 어쨌든 충분히 볼 수 없어서 다른 네. 병원으로 가시라고 안내를 하는 게 이제 응급실 맞습니다. 뺑뺑이 핵심이네요. 그러니까 원래 의사가 부족했고 지금 이제 의료 대란이 벌어지면서 전공의도 빠지면서 지금 10명 있던 병원에서 6명만 버티고 있는 상황. 심지어 이대 목동병원 같은 경우는 5명이 하던 걸 지금 1명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의사가 돌볼 수 있는 응급 환자가 더 줄어들겠죠. 그러네요. 한편으로 보면 이번 이제 그 의료 대란을 겪으면서 이른바 걸어 들어오는 응급 환자들, 응급실에 걸어 들어오는 환자들은 상당 부분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경증 환자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옛날에 뭐 10명을 봤다면 지금 이제 그 7명을 본다고 해도 어느 정도 그 과거보다는 이제 환자가 줄어들긴 했는데 의사가 줄었기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박사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일 수도 있어요. 뭐 워낙 고령이시기 때문에 네. 상황이 어떤지 이제 불확실할 수 있지만 네. 연락을 응급실에서 받았을 때 네. 이런 정도 이렇게 다치신 거면은 아침에 병원 가셔도 좋겠다는 맞습니다. 의견을 갖고 있었을 수도 이쪽에 있어요. 심폐소생술하고 이쪽에 뭐 다리가 뭐 피가 철철 나는 환자들 그런 환자들이 가득 있는데 일어설 수 없는 환자들. 예, 이마가 뭐 깨진 환자를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라서 사실 이건 이제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본질과 여러 가지 이 기본적인 오래된 구조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봐야 될 텐데
야간 응급실 환자를 못 받는 아까 이제 걸어 들어온 환자들, 이막 깨진 환자들을 못 보는 문제는 과거부터 있었던 문제들이고 지금 이제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과 또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부족한 건 또 약간 좀 다른 문제긴 합니다. 그 의사들 중에 상당 부분은 이제 뭐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의사들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건 결국 이제 피부과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사실은 경증 환자만 줄어든 거면은 네. 중증 환자들은 괜찮아야 정상인데 네. 지금 그렇지는 않은 거잖아요. 무슨 사망 사고 났다는 기사가 사실 매일 나고 있고 네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네.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자가 늘었다고 얘기하면서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통령실을 반박하고 논란이 네. 일고 있어요. 근데 맞습니다. 실제로 사망한 케이스들이 언론 보도 많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어때요? 뭐 수영장에서 쓰러진 60대 여성이 이제 4분 거리 병원에서 안 받아주니까 다른 병원 옮겼다. 그럼 결국 이제 가다가 돌아가셨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도 사실은 이제 그 여러 가지를 봐야 될 텐데 보통 이제 과거에는 그 동네 병원이나 그 이제 중급 병원에서 일단 수용한 다음에 거기서 안 되면 이제 응급 그 대형 병원 옮기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병원을 전원하는 건 일상적으로 많이 벌어졌다 과거에도.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어느 병원이나 환자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더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그 수술을 진행하는 도중에 예를 들면 그 중급 병원에 일단 받았다가 중급 병원에 응급실에 받았다가 대형 병원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사망하는 경우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이란 거죠. 그것과 예를 들면 응급실 지금 이제 의사들 파업 때문에 사망하는 것과 두 가지 섞여 있는데 그걸 좀 나눠서 봐야 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도 이런 기사 보면요. 이게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 보니까 네. 2살짜리 여아가 경련으로 위급한 상황인데 응급실 11곳에서 진료 거부를 당해서 어쨌든 돌아다니다가 의식불명에 빠졌다. 맞습니다. 이런 기사가 또 있어요. 지금 보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과하게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보면 이제 여론도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 국민의힘도 빨리 여기서 발을 빼고 싶어하는 눈치인데 심지어 한동훈 대표도 내년 내라도 유예를 하자라고 해서 지금 이제 의사들과 협상을 하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이 상황이 되면 당장 응급의학과 응급실 의사들을 좀 늘리는 문제가 중요한데 당장 지금 이제 뭐 군관이랑 이 군 공보위들을 좀 투입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닌데 분명히 지금 이제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부족한 문제는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갈수록 더 이제 문제가 생길 것이고 셧다운 병원이 늘어날 것이고 지금 있는 전공의 의사들이 많이 쓰러지게 되면 더 큰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겠죠. 가뜩이나 추석에는 최소 1.5배에서 2배 정도 응급실 환자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추석에 응급 환자가 원래 늘어나나요? 원래 2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게 뭐 많이 이동을 하시고 그렇기 네네. 때문에 또 사고도 많이 나고 네. 그래서 그런 그런데 건가요? 지금도 이미 의사들이 다 지쳐가지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겠다. 이대로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추석 때 아프면 안 된다. 추석 때 아프면 안 되고 드네요. 저녁에도 아프면 안 된다. 지금 저녁에 아프면 이 병원이 벌써 이제 셧다운된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또 저녁에 응급실이 지금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저녁에 아프면 이마가 깨지면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지금 그래도 여론이 이 정도 되면은 여론이 사실은 이 정부한테 불만이 많아지면 정부가 양보를 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데. 제가 오기 전에 살펴봤는데 이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2월에는 찬성이 76%였어요. 뭐 의대 증원에 대해서, 정부의 찬성. 정부 안에 대해서. 6월에도 66%입니다. 네. 줄긴 줄었는데 찬성이 여전히 많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의사들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지금처럼 응급실 뺑뺑이를 한다고 하고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의사를 늘리는 건 맞는 방향 아니냐라고 다들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3월의 여론조사, 총선 앞두고 여론조사를 보면 그때는 또 찬성이 36%, 38%밖에 안 됐어요. 반대가 49%였습니다. 그때는 왜 유독 이렇게 튀냐라고 보면 정부 대응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었더니 반대가 더 많았습니다. 이건 옳지 않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들 국민들이 의대 증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정부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의대 증원을 하겠다. 이참에 늘리겠다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정치고 대통령의 능력인 거잖아요. 이참에 늘릴 텐데 반대를 하면 그 반대를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이 강행하는 그 정치가 필요할 텐데 지금 반대를 하고 의사들이 지금 현장을 떠난 지 6개월 이상이 됐는데도 정부가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정치의 실종 상태를
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의대 증원을 여전히 찬성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이걸 끝까지 밀어붙이면 의료개혁에 성공한 정부로 남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참모들이 했다고 해요. 참모들이 굉장히 막 그 답답해했다고 합니다. 네네. 이게 지금 버틴다고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리고 버틴다고 해서 이 추석이 지나면 여론이 더 악화될 것이고 지금 최근에 조중동 이른바 보수 성향 신문들도 다 지금 그 돌아섰고 조바심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걸 설령 6개월을 더 버틴다고 하더라도 의료 계획에 성공한 대통령은 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걸 누구나 알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만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란 거죠. 그래서 어제 그저께 김순덕 대표적인 보수 농객이죠. 동아일보. 그분이 미치고 팔짝 뛸 판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뭐 때문에요? 뭐라고 했냐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의 본질인 지역과 필수 의료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미치겠다. 그게 개혁의 본질인지 알고 있었으면 그것부터 시작해야지. 왜 격까지부터 건드렸냐? 2,000명부터 건드렸느냐? 2,000명은 쟁점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 만약에 올해 2월에 대통령께서 응급실 의사를 늘리는데 집중하겠다. 장기적으로 의대 정원도 늘려야 된다라고 했으면 국민들이 반대를 이유고 의사들도 거기에 어떻게 반대를 하겠어요. 그때 만약 2월에 지금 뒤늦게 나왔죠. 응급실 수가를 뭐 250까지 늘리겠다. 250%까지. 외국은 뭐 이 심폐소생술 한 번에 뭐 300만 원인데 한국은 뭐 15만 원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걸 늘리겠다고 했는데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죠.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해놓고 의사들이 다 현장을 떠난 뒤에 지금 와서 필수 의료 수가를 높이겠다고 한들 그렇습니까? 그럼 돌아가겠습니다 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지금 핵심 의대 증원이고 결국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국민들도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이 방식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의사들의 이 파업, 전공의들의 이 보이콧이 집단 이기주의 성격도 있고 사실 보면 의사들도 사실 현장을 환자들 팽개치고 나간 거라서 냉정하게 말하면 국민들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리고 결국 이게 만약에 의사들이 이길 경우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도 맞습니다. 환자들이 죽어가는데 현장을 떠났던 거죠. 떠났고 지금 1년 가까이 지금 전공의 집단 유급을 하게 된 상태인데 정부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사들도 사실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결국 더 중요한 건 여기서 사실 그러니까 정치, 타협, 협상이 필요한데 대통령의 고집 때문에 보건복지부든 여야 국회든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사들은 원래는 우리가 뭐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의사의 윤리라는 것은 적군이 우리 아군을 막 사살을 하던 적군이 총을 맞아서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으면 가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게 사실 의사의 윤리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렇겠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어쨌든 정부 정책에 반발해서 어떤 추상적인 이유 때문에 환자들을 떠났고 그것 때문에 맞습니다. 응급실에 의사가 부족해서 환자들이 돌아가시는 분이 생기는 상황이 의사들도 그러니까 거잖아요. 명분이 있는 게 이걸 그 정부가 명분을 가지고 밀어붙여서 그 압박을 해야 되는데 의사들도 명분이 있는 게 속도가 너무 빠르다. 2,000명을 증원하면 수업을 들을 수가 없다. 게다가 결국 이 과정을 거쳐서 필수 의료가 강화되는 게 아니라 의료비만 더 늘어날 것이다. 과잉 진료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반발을 한다는 거죠. 그걸 하나하나씩 각계 격파하면서 이러이러하게 해결하고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2,000명 안 모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의사들이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아까 저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에 남는 어떤 업적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잖아요. 의료개혁이라는 정권의 치적을 남기겠다는 건데 사실은 칼럼 중에 제가 누가 쓰셨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라는 제목의 칼럼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게 케인즈가 옛날에 말이죠. 했던 말인데 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 누가 이렇게 공황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실업이 되고 뭐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나중에 이게 다 구조조정 된다면 경기가 좋아져서 잘 살게 된다. 오히려 더 성장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in the long run 장기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 근데 장기적으로 우리 다 죽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지금 당장 이 문제 해결하면서 가야지 이 얘기한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2,000명을 관철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의대 증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과정에서 겪는 만약에 김한규 의원 아버지 그리고 아까 2살 그 어린 아이의 죽음 그다음에 수많은 응급실 뺑뺑이라면서 하고 아직 돌아가신 건 아니고 병원에 왔다가 입원을 못하고 다른 병을 찾아서 그 밤새 돌아오는 그 수많은 환자와 그 가족들의 울분과 분노와 공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해결하는 게 정부고 정치인데 의사들도 사실은 돌아가고 싶지만
그게 집단 이기주의 때문일 수도 있고 명분일 수도 있고 돌아올 수 있는 그 퇴로를 열어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전공의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공의들은 그래서 그 떠난 사람들. 알바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알바를. 뭐 맥주집에서 알바를 한다는 그 친구도 있고 택배 기사를 하거나 카페 알바를 하고 야구장에서 맥주를 파는 그런 전공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 오늘 아침에 이제 의사협회의 전공의들 대표들 인터뷰를 했던데 일단 내년에 복귀하겠다는 전공의는 전혀 없다. 지금까지 이렇게 알바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자기들도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년 넘게 버텼는데 갑자기 알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하려고 하면 뭐 그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최소한의 대화도 이루어지고 않는 상황에서는 돌아올 수 없다. 그리고 정부가 또 뒤늦게 뭐 필수 의료 수가를 올리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반대를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정책 수가라서 이 본질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땜빵으로 지금 올려주겠다라고 이제 이 당근을 던졌는데 이걸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고요. 임진수 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애초에 정부가 만약에 안타깝죠 이런 거 의료사고 면책 등에 좀 이렇게 의사들의 요구를 좀 들어주면서 타협상을 했으면 의사들도 좀 그 협상할 여지가 있었을 텐데 무조건 2,000명만 갖다 대니까 다른 요구 조건들은 더 중요한 요구 조건들은 제쳐놓고 이렇게 나가니까 의사들도 양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 그리고 주 100시간 일하는 전공의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금 이처럼 이제 이 필수 의료는 방치하면서 결국 자칫하면 뭐 이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의사들만 더 이 시장이 더 커질 것이고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지금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들이 소아과 전공이었는데 산부인과 전공이었는데 그만두고 무슨 이렇게 피부 시술 같은 걸 하는 그런 병원으로 전업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문제를 방치하고 왜냐하면 소아과가 돈이 안 되고 힘드니까 산부인과가 돈이 안 되니까 계속 다른 이제 전공의들은 다른 진료 과목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사 성형외과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런 문제들을 방치하고 2,000명을 늘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결국 다 피한성으로 가지 않겠느냐.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돈 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방치하고 밀어붙일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합니다. 아니 맥주집, 야구장 뭐 이런 데서 알바하는 분들 말고 아예 다른 쪽으로 가버린 전공의들도 있는 가버린 전공의들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전공의들은 전공의 수련을 끝내고 전문의가 되려고 지금 그 고생스러운 상황을 버티고 있는데 갑자기 이 상황이 됐다고 해서 그럼 나 그냥 그만두고 일반인으로 개업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전공의들도 다른 이제 예를 들면 충남대병원 있었으면 충북대병원 옮겨가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버티고 있다. 사실 이게 집단 이기주의든 뭐든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이 상황에서 버티고 부당한 정부의 이 2,000명 증원 요구에 맞서야 된다라는 공동의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부 대응이 어떨까요? 지금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사회적 대타협을 한번 해보자, 대화로 풀어보자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고 정부 인식은 어때요? 윤석열 대통령 인식하고 똑같은가요? 현장에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대로 밀어붙이라는 태도인가요? 아니면 좀 변화가 있나요? 일단 이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지난 국정브리핑에서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며칠 사이에 정부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실 문제 심각하다. 지금 지지율이 23%까지 떨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20% 밑으로 떨어지면 정말 이제 거의 그냥 탄핵이나 뭐 탄핵에 준하는 상태로 갈 거라고 하는데 탄핵 아니라도 레임덕 되는 거죠. 아무 일도 못. 그렇지만 지난해 21%까지 떨어졌다 반등한 거 보면 저 정도가 이제 마지노선일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정말 심각한 건 추석 이후에 뭔가 의료 대란이 벌어진다거나 사람들이 죽어나가면 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이제 21%가 아마 콘크리트 마지노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정부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응급실 문제는 좀 심각하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뒤늦게. 그리고 보건복지부도 계속해서 이제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상 공복이라든가 군의관 등을 일부 투입하는 걸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해결점이 잘 보이진 않는다. 네네. 그리고 또 의대 입시는 다가오잖아요, 지금? 의대 입시도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수험생 부모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이건 돌이킬 수가 없다. 그렇죠. 당장 내년에 이제 의대 1학년생이 2배. 예를 들면 40명 정원인 의대에서 뭐 80명을 받아야 되는 상태가 되고요.
그러면서도 지금 2학년이 아닌 통째로 비어 있는 상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가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 사실은 그 몇 년 전에 네. 문재인 정부 때도 의대 증원 이 꼴랑 400명 지금 생각해 보면 네네. 추진했다가 네. 의사들이 네. 반발하는 바람에 결국은 추진을 맞습니다.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노환규 전 의사협회 회장이 그런 말을 했죠.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굉장히 오만한 말처럼 들렸고 사실 여전히 그래서 상당수 국민들이 의대 증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의사가 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사실 이제 실제로도 그 정부가 지금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오지 않도록 사실 강대강으로 붙을 게 아니라 정부가 필요할 때는 양보를 하고 또 이 서로 이렇게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가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안타깝게 한 번도 그런 걸 해보지 않으신 분이고 이 검사 시절의 그 상명하복 구조에서 여전히 그렇게 지금 국무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참모들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언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때 시작해서 400명씩 조금씩 늘려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그렇습니다. 들고요. 타협을 했으면 2,000명이 의사들 나왔을 때 입장에서도. 2,000명 아니면 일단 1,000명부터 시작합시다라고 했을 텐데 이 너무 이렇게 이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부러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2,000명을 받느냐 마느냐 온 국민이 여기에 볼모로 잡혀 있고 아마도 지금 이제 지금 일단 1,509명으로 그렇죠. 각 그리고 병원에서 이 올린 답답한 게 지금 이제 인원으로 그런 것도 있어요. 추진하고 있죠. 응급실에서 뺑뺑이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통계도 있지 않습니다. 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다들 궁금해하고 그 뭐 대통령이 문제 없다고 발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해버렸기 통계를 때문에.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부처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뺑뺑이로 죽은 거냐, 실제로 전원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죽은 거냐 그런 이제 여러 가지를 그 원인을 분석해야 될 텐데 지금 그런 통계를 낼 수 없을 자. 정도로 의료계가 지금 이제 대혼란 되게 상황인 어려운 거죠.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좋았고요. 요약하자면 이 의사가 부족한 거는 굉장한 문제다. 그래서 응급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 네. 그렇지만 정부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의지도 보이지 않고 해결할 방안도 보이지 않는다. 지금 답답한 딱 상황.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00명으로 응급실 의사를 늘릴 수는 없다. 응급실 의사들의 불만은 2,000명과 별개로 구조적인 문제인데 정부가 정말 구조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고 2,000명을 고집하면서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